바이든 정부의 뉴스 브리핑.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지지율에서 동반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 물밑으로 이미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잠시 뒤에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대,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6%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만은 바이든에 대한 여론조사는 로이터와 입소스에서 발표한 것이고, 이 해리스에 대한 것은 존 멜럭플린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멜럭플린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 보고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 볼수록 그는 약해지고 심신미약해 보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이 그를 숨기려고 할 때에도 그들은 그의 마이크를 끊고 비디오 피드를 차단하고, 그리고 그는 텔레프롬프터만 읽을 수 있고 질문을 받을 수 없는 아주 가벼운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카멀라 해리스의 부정평가는 수정헌법 제25조에 대한 보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민주당이 그것을 발동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수정헌법 제25조,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업무 수행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배제하고 수정헌법 25조에 있는 서열 순위대로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는 일을 진행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드디어 IT에서 미입국해 이 텍사스주의 델리오에 있는 인터내셔널 브릿지 밑에 있었던 그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 약 12,000여 명까지 지금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IT로 추방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이 보도를 직접 기자들 앞에서 했고요. 어제는 한 3,500명 정도, 어제와 오늘 사이에 약 3,500명 정도를 추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서는 오늘 아침 일찍 32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3대의 비행기를 타고 포르토프랭크에 도착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제 출발한 비행기인 것 같고요. 6대의 비행기가 이번 주 후반에 더 운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토안보부의 이야기대로라면은 조만간 이 사람들을 전부 다 IT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팍스뉴스에서 직접 이 미입국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미입국자가 IT에서 바로 미국으로 올해 온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 전에 이미 IT를 출발을 해서 그동안 칠레에 있다가 몇 년이 칠레에서 지낸 다음에서야 올해 들어 미국으로 걸어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사실은 또 다른 논란들을 일으킬 것 같고요. 그리고 IT인들에 대해서는 추방을 하면서 또 다른 나라 출신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또 추방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얽히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이 국경 위기 문제에 대한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그 맷 갈라라는 행사에서 이 화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하원 의원이죠.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AOC라고 제가 줄여서 이야기하는 이 하원 의원이 화려한 의상을 입었었습니다. 화려하다기보다는 약간 하얀색 드레스를 입었는데 등 쪽 뒤에다가 Tax the rich,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해라 라고 이제 써놓은 이런 옷을 입고 나타나서 상당히 이제 인상을 주었죠.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니 1인 입장료만 해도 3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비싼 행사에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갈 수 있었느냐, 다 부자들만 모이는 행사였는데 그 부자들한테 보란 듯이 Tax the rich라는 그런 부자들한테 세금 부과해라라는 옷을 입고 갈 수 있었던 것, AOC니까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알고 보았더니 이 옷을 디자인했던 디자이너가 정작 본인은 수천 달러의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더라. 더 알고 보았더니 지난 몇 년 동안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기록이 나왔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았더니요, 이 디자이너가 오로라 제임스라는 디자이너인데요. 이 제임스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이 세금을 지금 몇 년째 내지 않았고, 과거에도 그 세금을 내지 않아서
국세청으로부터 린이 걸리는, 린 아시죠? 린이 걸리게 되면은 일단 압류, 가압류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강제 징수를 하는 그런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몇천 불의 세금이 밀려서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밀려서 문제가 된 세금은 직원들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집을 산 것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무려 160만 불짜리 저택을 사놓고 세금을 내지 않아서 지금 또 린이 걸리게 됐다. 부자들한테 세금 내라고 본인이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인데 정작 비싼 집을 사는 본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좀 내로남불 또 한 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조지아주의 지난 2018년이죠. 2018년에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주지사 선거에서 아깝게라는 이야기는 이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이후에 선거 부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으나 어찌할 도리는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페어파이트라는 그 단체 등을 만들어서 여러 단체를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유권자 등록 운동에 아주 전면에 나섭니다. 조지아주의 민주당 유권자 등록 인원수가 이 조직들로 인해서 상당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민주당 표가 조지아주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됐던 인물입니다. 물론 불법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무작정 유권자 등록을 마구 시켜놓는 바람에 사망자가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등록 유권자 숫자를 아주 크게 올려놓았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1등 공신입니다. 당연히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주지사 후보로 출마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캐시 올라드라는 과거에 이제 애틀랜타 시의 시의장을 했던 시의회 의장을 했던 올라드 의장, 이 동성연애자로 본인이 커밍아웃한 인물인데요. 올라드 전 시의장을 지금 가장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풀톤 카운티의 선거위원장으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잠시 뒤에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NRRT라는 것은요, 전국 공화당 선거구 조정 신탁, 트러스트에서 이제 신탁이라고 저희가 번역을 했는데, 이 전국에 있는 공화당의 선거구를 다시 재조정하는 지도 작업, 이것을 지금 전담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지휘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선거 지도, 선거구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이 부분을 놓고 아주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두뇌 싸움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선거구를 어떻게 지도를 그려놓느냐에 따라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공화당한테 유리할지 민주당한테 유리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NRRT의 공동대표로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이 두 명을 일단은 쌍두마차로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칼 로브라는 아주 오래된 공화당의 전략가이죠. 칼 로브를 수석 고문으로 영입을 해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선거구 지도 전쟁을 지휘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2022년 선거에 과연 공화당이 유리하게 될지 민주당이 유리하게 될지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공화당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2020년도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센서스 인구조사의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민주당 쪽은 오히려 연방하원 의석이 줄어들고 공화당 쪽은 연방하원 의석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화당 쪽에 유리한 그런 선거구 지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인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지금 거세게 이 선거구 지도에 대해서 심각한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공화당도 이에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친 상원의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중도파로 알려져 있는 상원의원인데요. 3조 5천억 달러의 인적 인프라 법안, 그러니까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인프라 법안, 예산 지출 방식으로 해서, 예산 조정 방식으로 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원의원 중에서 조만친 의원이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 나 민주당이지만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막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놓았냐면 내년까지 논의를 아예 중단하고 싶다. 올해는 얘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년으로 넘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예산은 10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에서는 이 예산 법안을 9월 27일까지 통과시켜달라, 상원에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만친 의원을 비롯해서 하원에 있는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이 민주당 안에 있는 중도파 의원들이 이걸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다. 내년으로 논의를 미루자.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전해져 온 소식에 따르면은 상원의원에서 지금 이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있죠. 이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이민법에 관련한 내용들을 이 예산 법안 안에다가 포함시키려고 민주당 쪽에서 4가지 이민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것이 이 예산 법안에 포함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에는 예산 법안을 지금 3조 5천억짜리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민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민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 다시 말해서 사면이라든가 불체제 사면이라든가 이런 이민법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돈도 달라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예산안도 3조 5천억이 아닌 더 적은 예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육군 장교 출신으로 현재는 플랜 B라는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갇혀있는 미국인들을 구조해내는 구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한 장교가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간에 갇혀있는 미국인들이 국무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숫자와 달리 한 1000명 정도 될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무부에서는 대략 100명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현지에서 실제로 아프간에 갇혀있는 미국인들을 구출해내고 있는 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 장교가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100명 이상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1000명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여러 팀들과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각 팀들이 일하고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취합하면 충분히 그 정도 인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참전용사로서 우리 정부가 미군과 동맹국들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 군인들의 향후 작전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런 구조대원 전직 베테랑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짓을 한 바이든 행정부, 반드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공화당 주지사 26명이 바이든한테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26명의 공화당 주지사가 서명을 했다는 건 거의 다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딱 한 명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화당 주지사들 거의 대부분이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내서 긴급 회동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국경 위기 때문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텍사스주 델 리오 지역에 보면 댐을 그냥 발로 건너서, 강을 2발로 건너서 바로 미국 땅으로 넘어오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규제하지 못하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국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기껏 한다라는 것이 다리 밑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 이상 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정도 수준밖에는 어떻게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주지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건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송환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국경
그 지역에서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에는 전국에 있는 주지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바이든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는 현재 이 위기를 끝내고 국경선을 집행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주들을 포함해서 우리 땅과 법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는 국경작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국경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텍사스주가 LGBT,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화장실 및 호칭 문제를 가지고 연방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EEOC라는 조직인데 이 기관이 각 일선 기업들한테 그리고 기관들한테 내린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은 LGBT 직원들의 화장실, 복장 규정, 라커룸에 대해서 일반 직장 정책에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라. 이제 이런 지침이 내려졌는데 이것이 사실은 연방 정부에서 과거에 대법원이 내렸던 판례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내렸던 LGBT의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문제도 잠시 뒤에 다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당원 수, 그것도 유권자로 등록한 등록 유권자 숫자가 민주당 등록 유권자 숫자보다 더 많아질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조금 더 많습니다. 지난 8월 말자로 계산해 보면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2만 3천 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조만간에 공화당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뒤바뀔 것이다. 이 늘어나는 추세가 공화당원 수가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